유승민의 뉴스 밑장 2부입니다. 자, 기나긴 1부를 지났기 때문에 2부를 간략하게 하고 싶은데 간략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길어가지고 어떡해. 이래서 PD가 있어야 돼요. PD가 NL 말고. 스튜디오 밖에서 빨리 끝내라고 하는 PD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일부 내용이 절대 짧게 할 수 그러니까,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이거를 올리는 시점을 감안하면 오늘 1부에서 했던 얘기를 뒤로 잘라서 넣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 뉴스 밑장의 정체성은 2부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2부는 대장동의 여파가 대구로 몰아쳤습니다. 곽상도 사퇴를 해버렸어요. 이 동네 대장들의 문제가 네. 생겨버렸어. 그래서 우리 동네 대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대장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곽상도가 휘르륵 날아가고 이번 대선에 같이 하겠네? 그렇죠. 네, 같이 하죠. 자, 그러면은 서울 종로와 함께 대구 중구 남구가 또 같이 조명을 받겠네요. 윤희숙 그 의원 거기도 서초. 거기도 있고. 근데 서초도 서초인데 종로는 진짜 대선하고 런닝메이트처럼 가는 거고 서초는 아무래도 현재 시국과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하죠. 유리하고. 그렇다면 대구 중구 남구는 물론 국민의힘이 유리한데 서울보다 더 극심한 공천 경쟁이 있을 거죠. 물론 민주당도 대항마를 낼 것이고. 중구 남구가 그러니까 그 선거구가 붙게 된 게 16대 때인가? 17대 때인가? 옛날에는 중구 따로. 남구 따로 있었죠. 네. 유승민 의원의 아버지 유수호 의원이 중구 출신입니다. 남구 아니에요? 중구. 아, 중구예요? 중구 여기 출신이고. 그러니까 중구 남구가 합쳐져서 중남구로 된 이후로 네. 재선 의원이 된 게 곽상도가 유일한데 재선이 되자마자 날아가 버렸네. 여기는 그래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야. 1년 반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 구도가 곽상도의 공백이죠. 참 그 곽상도에 관련된 개발 의혹이나 이런 거 대구에도 있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뭐 있다기보다는 네. 혹시나 다시 들여다본다? 들여다봤는데 일단 곽상도 의원과 연관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겁니다. 아니 자갈마당인가 예, 거기는. 맞습니다. 지금 뉴스민이 열심히 파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일단 근데 자갈마당은 곽상도 여부를 떠나서 관여 여부를 떠나서 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언젠가 좀 성과 취재 결과가 나와서 이번 주 중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다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중남구 선거 재보궐선거 네.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일단 대구 시장을 노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 시장 이제 권영진 시장이 3선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3선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대구 시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싶다라고 노출을 했었지. 그래서 이제 권영진 대 곽상도가 가장 큰 이 국민의힘 어떤 당내 경선이 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미 예견되어 있는 미래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이제 빨리 좀 땡겨진 거고요. 근데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자리가 빨리 한 자리가 나니까 그쪽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하마평이 오르고 있었던 게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 김재원. 네. 네. 그리고 이진숙 전 MBC 기자죠. 대구 MBC 사장? 대전 MBC 사장. 대전. 대전 MBC 사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또 이 지역 출신의 배영식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진숙 기자 같은 분들은 대구 시장 먼저 노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권영기 시장이 좀 위태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터닝을 또 요 자리로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과 네. 이
싸움을 하고 있던 그 이인선 네. 홍준표 의원 지역구의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네. 애초에 예전에도 중남구에 출마하려고 생각을 그랬었죠. 했었는데 밀리고 밀려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인선 씨가 중남구 생각이 있었어요? 네, 원래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남구에 나오려고 하다가 네. 수성으로 가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가 자꾸 이렇게 뭐 싸움을 하는 것보다 네.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기 당협위원장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대선 주자가 당협위원장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참 특이한데 이인선 씨는 그럼 옮길까요? 제가 몇 차례 시즌 1 때도 이인선 씨를 저격한 적이 있었죠. 네. 이인선 씨가 행사장에서 저를 밀었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제가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은 뒤끝 김수민. 네, 저를 밀 때 딱 손길에서 낙선자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인선 씨는 새누리당 공천을 2연속 받아가지고 선거에 출마했는데 2연속 패배했으면 이거는 그냥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2번을 받은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인데 네. 2번 다 진 건 더 신기한 일이야. 전례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례는. 네. 또 달려드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중구와 남구 구청장이 둘 다 지금 초선이에요. 그리고 전 구청장들이 둘 다 3선 출신이거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네 또 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전 구청장. 지금 구청장들은 한 번 더 구청장을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구청장들도 어차피 내년이 임기 끝이라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으로 한번 갈아타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나? 뭐 그 정도의 대마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네. 그래도 재선을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전직 구청장들, 전 중구청장 3선을 했던 윤순영 구청장, 네. 이창훈 대표와 아주 가까운. 네. 가깝다고요? 네. 제가 이창원 대표하고 가까우면 위험한데. 윤순영 씨는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낙선 운동이죠. 가만히 있어도 떨어질 것 같아. 오히려 가깝게 지내요. 이창원 대표하고 사진을 같이 찍은 정치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사진을 한번 같이 찍고 마세요. 낙선 운동 하지 말고 또 한 명. 남구는? 전 남구청장이 네. 있는데 거기도 3선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벌써 이름도 까먹어 버렸어요. 임병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데 그렇죠. 이 정무적으로는 별달리 이게 뭐랄까 존재감 있는 모습을 못 드러냈는데 네. 일단 중남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쟁이 치열할 거다. 네. 벌써 뭐 손꼽히는 사람만 7-8명 되니까 여기 네. 이제 조명희 지금 또 국민의힘 비례대표 네. 경북대 교수하셨다. 그렇죠. 이분도 좀 노리고 있다. 또 조명희 비례대표가 그때 논문을 뭐 아들이랑 같이 써가지고 그분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건 잘 그때 모르겠어요. 논문 때문에 당시 미래한국당이죠. 경북대 교수인 여성이 문제가 된 맞네요.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네, 그때 그게 아마 조명희 어. 의원이고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공천이 될까 했을 때 저는 감이 좀 옵니다. 김재원은 공천 못 받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선거의 일부예요. 그러면 대구는 국민의힘의 아성이죠. 그럼 아무나 공천하냐?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전국적인 시선이 쏠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신선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공천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가설입니다. 채팅창에 대마이가 뭐냐? 이게 배포 뭐 이런 뜻입니다. 대충. 네. 예. 뭐 여러 가지를 그렇죠. 포함하고 있어요. 가오 뭐 배짱, 배짱, 깡, 아,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깡 결단력. 그렇죠. 근데 깡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요. 시마이하고는 다릅니다. 야나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죽지 않고 그렇지. 대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신인을 꽂을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또 이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야 뭐 어차피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되는 곳인데 결국에는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정치적 거물보다는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꽂으려고 할 가능성도 커서 네. 뭐 그 도건엽 도건엽이 도건우. 도건엽은 저 MBC MBC 기자구나. 기자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자 돌림이라 전혀 가지고. 다릅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예. 도건우 뭐 경자청장 뭐 등등등에서 지역에서 또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지금 뭐 배영식, 김희국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그 했었는데 대부분 다 서울 관료 출신들, 이거 중앙 관료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커 보입니다. 뭔가 이름 난 사람이 내려오는 거 아닐까? 음.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스타가 굳이 대구. 근데 대구 출신이면서 스타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 생각난다. 이 사람이 혹시 대구 중구 남구에 출마하는 건 아닌가? 누굽니까? 아이린,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대구로. 이준석 그 할아버지 칠곡 출신. 아 이준석 대표의 광-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인가 아버지가 그 네. 아버지가 칠곡에서 태어났는가 그래. 광주이 씨, 예, 그- 지천 출신이다. 그 칠곡이 경북도 경북 칠곡군인가요? 예. 대구시 칠곡. 경북 칠곡의 지천면이에요. 지천. 대구랑 가깝죠, 지천은. 외관 그쪽이더라고. 네. 지천 외관. 아 이준석 씨가 근데 뭐 이준석 집안이, 대표가 내려올 가능성 저는 거의 뭐 없다고 봅니다. 조금 빈축을 사겠죠. 네, 스스로 당 대표인데 대구에 내려온다는 건 그것도 중남구에. 광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차라리. 네. 근데 뭐 한 가지 지금 뭐 중남구에 국민의힘 후보가 공천만 받으면 뭐 당선될 거다 이런 것 이야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지역에서는 많은데 네, 네. 실제로 저는 좀 우리가 이 뉴스 밑장 듣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 과연 홍일학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그렇죠. 네, 나올 출마할 거냐. 거냐. 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거냐. 그렇죠. 네. 예전에는 대구, 중구, 남구 하면 민주당의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그렇죠. 지역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나왔어요. 21대에도. 네. 작년에도 나와서 좀 선전했나요? 아니면 그냥 내려가는 추세인가요? 뭐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1대1로 붙었어. 심지어 네. 곽상도 이재용이 1대1로 네. 붙어가지고. 이재용 전 장관은 과거에 남구청장을 그렇죠. 했지만 그때는 무소속으로 두 네. 번을 했죠. 무소속으로 2번이나 네.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인가. 그러나 민주당 당적을 달고 당선이 된 적은 없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제는 경쟁력도 빛이 바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재용 전 장관은 출마 의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네. 알 수 없어요. 네. 이분은 이분도 이분- 항상 뭐 안 나온다 하다가 네, 그쵸. 막판에 나오고 이런 적이 이분 또 많아서. 선거 딱 닥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적이 있었던 근데 걸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용 전 장관이 네.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 정세균 그랬죠. 총리 전 총리 쪽에 네, 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별달리 대구 지역에서도 이 뭐 득표력에 힘도 못 보태고 그러니까 주변에 실망한 이 민주당 이 당원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구에서 사실 중남구가 됐다라고 중남구 이 선거는 대선의 선거 운동이라고 자신의 당선도 당선이지만 이 지역에서 얼마나 민주당 지금 뭐 이재명 후보겠죠. 이재명 후보의 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 네. 근데 홍일학 네. 지금 전 경제부시장이 또 이재명 캠프에 또 지역에서 또 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일학 의원의 이제 차출설, 등판설이 솔솔 계속해서 풍겨지고 있는 그럼 거죠. 홍일학 전 의원은 대구시장은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구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권영진 시장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이 3선에 나가면 자기가 나가는 건 좀 그렇다. 그런데 곽상도 아니 어차피 당도 다른데 곽상도 의원이 나오면 자기 무조건 나가겠다. 대구시장에. 대구시장이. 근데 어. 곽상도 의원이 이제 어쨌든 사퇴가 됐으니까 네네. 그 자리를 노리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은 내가 물론 이제 홍일학 전 의원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지역구로 옮기게는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북을이거든. 대구 북을인데 중남구로 이제 지역구로 옮기게 되는 건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당선 가능성이 쉽지 않다 지역에서라고 하면 여기에서 무언가 많은 어떤 희생을 하고 입각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입각 내지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시장 나가고 깨지는 것보다 대선 할 때 그러니까 대선이 지선이 어찌됐건 대선 뒤에잖아. 네. 그러니까 대선 때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무언가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네. 낫지 그래서 않느냐.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홍일학 전 부시장이 10월 5일날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네. 그냥 서울로 간다. 서울은 73년부터 생활했던 곳인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네. 대구 사람이 되었다. 10년 전에. 그리고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 봉화 출신이고 네. 원래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경북도지사 선거에 그렇죠. 나왔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네. 네, 네. 2010년에. 네. 예. 그 도지사 선거 나오고는
그걸로 사실 민주당 비례대표 네. 후보 자리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고 네. 국회의원 생활을 하다가 대구 북구에 이 지역구를 두고 이제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구와의 연고가 그렇게 많은 인물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에 대구에서 뭘 할까? 사업을 할까? 표를 달랄까? 이 답이 없다.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다시 대구로 온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홍일학 부시장이 늘 이런 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 나 참 고민된다. 전에 부시장 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 고민된다라고 이미 본인은 답을 정하기 위한 결론을 내리고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툭툭 던져 놓는 거죠. 주변에서 네. 이제 옹립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예. 이 스티브 장님이 슈퍼챗 좀 읽어줘라. 올빼미 울겠다. 자본주의를 모르네. 우리 나무이 올빼미님, 민주당이 대권 먹으면 추미애 공천하지 않을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추미애 카드 어떤가요? 안 됩니다. 아니 재보궐선거가 대선이랑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권 먹고 나서 공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대구시장이면 모르겠는데.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반감이 너무 세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추미애를 대구에 출마시키는 게 본인한테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추미애는 내가 민주당이면 추미애는 어디 꽁꽁 싸매가지고 어디 동굴 같은 데 있잖아요. 예. 대선 끝날 때까지 거기다가 위리 안치 시켜 놓을 겁니다.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쑥과 마늘을 주겠습니다. 대장동과 대구 중남구가 계속해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홍일학 전 의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기에 출마 여부는 이재명 지사의 대선 가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상황이 된 거죠. 하여튼 그 밑에 그러니까 한 지역구 그러니까 한 명의 당협위원장이 중구와 남구의 구청장 두 자리를 또 공천을 해야 되고 기초의원이 한 20몇 명 되죠. 두 군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판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가 3개이기 때문에 달서 가불병이거든. 그러니까 구청장 한 명을 놓고 이 가불병이 다툼을 하는데 여기는 한 명이 구청장 2명을 그렇죠. 이 선임을 할 수 있는. 여기 구의원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30명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괜찮은 자리예요. 민주당에 또 다른 카드는 없나? 뭐 지역위원장이 당연히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위원장이 누구예요? 최창희라는 네. 분이신데요. 노무사인가? 저 법무사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공천 카드는 없나? 민주당은? 오히려 그게 추미애? 이재용 의원, 이재용 전 구청장. 환경부 장관의 따님이 딸이 정치를 합니까? 변호사죠. 네. 아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뭐 그렇게 오히려 뭐 대를 이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역에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 네. 중에서는 네. 이렇게 아직 뭐 출마선 공식한 건 아니지만 천용진한테 전화해서 간을 보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을 왜 여기다 봐? 그게 한계야, 여러분들의. 정치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왜 천연계한테 전화를 합니까? 맞습니다. 정치 마세요. 네. 자 그러면 홍일학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경제부시장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 이게 또 평가가 나올 건데 어쨌든 독특하게도 대구시장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부시장 민주당 홍일학 이렇게 대연정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뉴스민에서도 얼마 전에 홍일학 전 부시장 인터뷰를 했었죠. 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자면 어떤 것 같아요? 뭐 우선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싶습니다. 기간이 얼마쯤 됐죠? 1년 1년. 됐습니다. 1년, 딱 1년? 네. 왜 안 이어졌지 그 다음에? 이게 시작할 때 네.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민주당 대구 시의원이 3명 중에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시의원들과 논의를 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 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좀 이 홍일학 부시장 개인과의 연정
협치가 되다 보니까 좀 힘을 더 받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네. 저는 요 한계 때문에 1년 이상 더 이어지기 어렵다. 게다가 권영진, 홍일학 둘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결정을 하든 한 적어도 6, 7개월 전에는 대선 6, 7개월 전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내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가기 어려운 조건. 이 한계가 애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연정 기간에 해낸 게 있어요? 뭐 이 홍부시장 네. 입장에서는 강조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치수원 문제. 네. 이 대구의 치수원 다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했다라고 네.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본인의 원래 이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죠. 북구 쪽에 산업 특구 이게 대학과 산업과 연계한 특구와 관련한 이 예산 확보와 이 사업을 따가지고 왔다. 이게 네.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역할을 했다. 이게 권영진 시장의 이게 뭐 성과와 이 본인의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권영진 시장도 이거는 홍부 시장이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크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원 포인트였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권 시장 입장에서도 홍 부시장을 뭐 길게 쓰고 이러진 않았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그리고 우리 홍일학 둘 다 총선에서 떨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중앙 정부에 뭘 줄을 댈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텐데 대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으로 홍일학이라고 하는 이제 카드를 선택을 했던 거고 홍부시장 입장에서도 뭐 저는 받아들인 건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길게 갈 건 아니라 요때 한 단계를 위한 그 특히 이제 로봇산업진흥원 정확한 이름이 뭐지? 로봇산업 특구 주는 하여튼 뭐 있어. 네. 그 사업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지역에서는 큰 어떤 수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할들을 했었던 거고 또 대선이 어차피 있었고 결국에는 정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시한부 어떤 그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직 사회 내에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홍부시장이 나는 잘 모른다. 일단 이 대구시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나름의 선을 긋는 모습들도 좀 있었고 자기 할 일만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성과를 내겠다. 그게 대구 입장에서도 홍일학 개인의 입장에서도 또 권영진 입장에서도 좋다라고 서로가 좀 이렇게 니즈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권영진 시장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랬다고 해요. 총선 끝나고 부처에 갔는데 네. 국장들도 안 만나주더라. 어디 국장? 중앙부처. 중앙부처에.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음. 그리고 이제 전국 시도지사들과 문재인 대통령 그거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무시한 거 아닐까요? 권영진 시장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죄송합니다. 맞아요. 여당 의원이 없어가지고 무시한 게 아니고 권영진 시장이 그냥 우습게 보인 게 아닐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하면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거 권영진 시장이 했던 말 그대로 표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쳐다볼 때와 네. 이 김경수 지사를 쳐다볼 때 눈빛이 너무 달라. 다르더라. 아니 권영진 쳐다볼 때하고 김경수 쳐다볼 때 네. 당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김부겸 쳐다볼 때랑 김경수 쳐다볼 때랑 그것도 많이 다를 걸? 네. 그거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애정에 너무 집착하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네. 홍일학 부시장을 내가 어떻게든 대구를 위해서 네. 모셔와야 된다고 상고초려를 했다. 어. 오고초려를 했다고 해요. 네.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이 대연정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의 여론을 수습해가지고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쪽의 라인을 그렇죠. 대서 끌어오는 데에 부시장을 활용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네. 돼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여론에서는 당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특히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네. 권영진 시장이 한참 정치적으로 몰릴 때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카드 한 방으로 이슈를 덮어버린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덮였나요? 언론에서 일단 네. 언론은 일단 굉장히 관심을 가졌지. 근데 이제
백신은 중앙 이슈였고 네네. 홍일학 이슈는 지역 이슈다 보니까 네. 이게 100% 덮이진 않았어도 많은 부분을 만회를 했어요. 그리고 권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동전론이 많았거든. 맞아요. 동정론. 예,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도 그래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한 건데 자기 집단에는 정확히 그건 지난해는 백신은 아니고 코로나 대응. 코로나 대응 예. 대응에서도 아니 지나고 나 보니까 대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라고 이제 좀 동정론이 많이 생겼지 지역에서. 근데 뭐 그런 한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홍부시장도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구 공무원 사회 내에서 네. 이 처져 있는 벽을 허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랬죠. 이걸 깨는데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한계를 인정했던 부분인데 이게 협치와 연정을 했을 때 단순히 이 정치인 한 명과 한 명뿐만 아니라 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좀 뒤섞일 스태프들이. 필요가 네. 있었던 네. 거죠. 네. 그 아쉬웠던 점은 이제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쉬웠던 점은 당대당의 연정이 아니었고 권영진, 홍일학 두 캐릭터의 그냥 합의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 당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당, 대구 네. 시당, 네. 경북도당에서 왜 자기들을 조금 패싱을 했느냐. 그리고 경북도당도요? 경북도당에서도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자리들로 들어가야 되잖아. 네. 네. 홍일학 부시장이 당 사람들을 또 안 데려가요. 네, 기존에 있었던 언론인 출신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당과 또 상관없는 분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당이 들어가게 되면 홍 부시장 입장에서는 또 좀 정치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존의 관료들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좀 마찰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과는 상관없는 좀 전문가 출신들이 이제 대구시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서로의 정당에서는 굉장히 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둘 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었죠. 네. 이때 사실 그 협치 연정의 역할을 했던 분이 그 김태일 네. 전 영남대 교수. 지금 장한대 총장님. 네. 네. 아니 연정이라는 건 당 대 당의 대화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번 연정은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 절차와 과정에서. 맞습니다. 네, 당사자 간의 정치인 간의 결단으로 된 거지. 그리고 의회 역할도 그렇게 크진 않았죠. 이 네. 연정이 출범할 때 있어서.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연정이라는 거는 당 대 당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대구의 국민의힘 대표 권영진, 대구의 민주당 대표 홍일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리더십을 인정하고 대신에 그 대화는 양자 대화가 아니라 양당 대화가 됐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을 추인하고 승인하는 것은 어쨌든 대구시의회의 몫이 되었어야 하는 거죠. 네. 예, 대구시의회에서도 저 같으면 사실 대구시의회가 부시장 임명 동의안 이런 권한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연정을 그렇게 당대당으로 했으면 촉구 결의안을 대구시의회가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이렇게 다 논의가 됐으니 홍일학 전 의원을 대구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요. 그러면 이제 권영진이 오케이 하고 딱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돼서 두 정치인의 그냥 앞으로의 진로를 보는 그런 정치적 승부수 정도로 처음에 많이 좁혀져서 해석된 거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또 막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억지로. 내가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 추진될 때 홍일학 부시장 임명되기 전에 대구에 네, 대구 어딘지 지역 알겠네요. 대구 지역 모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 안 했거든요. 이거는 해보는 의미가 있다. 이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에 의미가 있고 사실 민주당 지지자라고 했을 때 대구에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있잖아요. 근데 선거 제도 문제 때문에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별로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대구의 그런 다른 당 제2당의 지지층의 목소리도 또 대변하는 이런 행정을 해보려면 연정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장이나 이쪽 특히 그 홍일학 전 의원도 아니고 시장에 국한해서 묻더라고요. 시장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 되려고 한다. 그 나 그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주고 하니까 그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게 있겠죠. 라고 했더니 그 부분만 딱 떼가가지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아니 나 말고 다른 인터뷰이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부정적으로. 근데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나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긍정적으로 한 거는 거의 쳐내고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거를 딱 떼가지고 그럼 왜 부정적인 사람이 인터뷰를 왜 2명 하냐고. 그만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 언론이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는 네. 아주 삐딱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좀 안 좋죠. 네. 아니 그러면은 나를 쓰지를 말던가 나하고 인터뷰 하지를 말던가 아니면 다 자르던가 왜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네. 네, 우리 이창원 대표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채팅창에 나무위 올빼미님이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크진 이 글쎄요, 사람은 이분이- 지금 중기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네. 중소기업 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 장관. 네.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 권칠승 근데 장관. 지금까지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네. 이 태도로 봐서는 음. 이 정도 선택을 할 대만에 있는 사람은 없다. 대만 모든 게 대만이로 어. 통용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예언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중구 남구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나오는가? 네. 이거는 다 일치인가? 네, 저는 네.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일학이 홍일학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됩니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도 나올 것 같아. 네. 저렇게 페이스북 써놨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누가 선뜻 뛰어들기 좋은 지역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저는 그 외부 최근에 안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 영입 인사라든지. 근데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여기가 당선이 보장이 잘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거론될 만한 내외부 인사들이 네. 있어요? 아니 아까 뭐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했던 뭐 변호사라든가 이곳에 아, 연고를 네네. 두고 있는 이분들이 네. 다 이재명 캠프가 아닌 캠프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간곡히 부탁 겸 경고를 드리는데 형님들 정치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근데 꼭- 그분들 안 되신다니까. 꼭 되는데 붙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냥 그런 감각으로 무슨 정치야. 그냥 그러니까- 변호사 잘 하세요. 아니 그냥. 근데 대구는 이재명 캠프 아니어도 공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긴 한데 이게 대선과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낙선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했을 때 내각을 생각한다거나 뭐 어느 정도 이 대선을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시게 붙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로 나올까요? 국민의힘은 진짜 모르겠어요. 네. 좀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선 후보 따라서 그렇죠. 대선 후보 달라질 누가 것 같습니다. 되느냐도 아까 봐야 이야기했던 수성을의 당협위원장 그 이인선 당협위원장은 홍준표가 홍준표가 되면- 대선 후보가 되면 어. 그냥 수성을의 재보궐선거 나갈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 그럼 11월까지는 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도 지금 두 자리가 될지 한 자리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지. 홍준표 선수가 네. 근데 홍준표 선수가 중간에 사퇴할 가능성 배수의 진 이러면서 이낙연 코스프레 해가지고 또 사퇴하고 모든 것을 던졌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선거 나올 때 홍준표 2년 하겠다 얘기했어요, 의원이 자기가. 그 이야기했거든. 어. 이인선 후보 그 2년만 참아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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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2년 하고 대선 나가고 그 다음에 해요. 지가 책임질 수 있나? 근데 인선이 이번에도 안 된다. 네. 야 역대급이에요. 나 이인선 안 될 거라고 보고 세 그 번 양반은 나와가지고. 나를 미는 바람에 정치는 끝났어요. 김재원 또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김재원은 오히려 다독이는 사람들이 대구 시장으로 가라라고 다독일 수는 있다고 그 얘기를 보는데.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김재원이 대구에 딱 떴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플러스가 될 거냐? 김재원 뭐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 그냥 언론에서 비치는 좀 캐릭터를 보면 이분은 시장보다는 의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그렇겠네. 스타일이라서 예.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 근데 네. 시장 오는 순간 사실 이게 어찌됐건 변방으로 네. 변방이 있기 마련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의원 나쁘지 않은 자기 입장에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구시장 가운데 이렇게 유명한 시장도 없었어요. 그렇죠. 권영진 시장 전에는 다 말고. 관료들이었으니까. 전국 뉴스에 탄 적이 없어. 김범일, 조현영 뭐 이런 네이버 사람들은. 실검 1위에 여러 번 올랐던 김재원이 더 유명해. 그러니까 와 김재원 제가 진짜 이 얘기 방송에서 했었나?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제가 같은 방송에 다른 코너 차례로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보는 거예요. 생방인데 김재원 당시에 그 사람이 왜 나왔지 그게? 최고위원 될 때 나왔나? 선거 때 나온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에 대표 나왔을 때구나. 자기가 막 그 윤석열을 차에 태운 적이 있다. 자기 차에. 이런 걸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조호영 의원이 예, 그게 윤석열이 대구에 있을 때 그랬나? 자기 뭐 같은 아파트인가 뭐 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호영이 자기 차에 태웠다고 자랑을 하던데 김재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윤석열이 태워주는 차에 탈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무슨 차냐? 법무부 호송 차량이다. 자기 담당 검사였으니까. 윤석열 국정농단 수사할 때 걸려 들어갈 뻔했다.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재밌는 분이야. 되게 웃겨요. 보니까 되게 말도 웃기고 잘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솔직히 좋아할 수 없는 의원이었지만 뭐 친박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굉장히 천재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머리가 진짜 그리고 명석한 사람이. 그냥 천재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뭘 하는데 자기가 그 상임위 회의 들어가기 전에 기재부를 상대로 뭘 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50개인가를 질문 그 골격 있잖아요. 뭘 질문할 거냐. 50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보좌관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 그래서 근데 김재원 의원이 대구와 고등학교를 이쪽에 대구에서 나왔나? 고등학교를 나왔죠. 아 그런가. 네. 원래 의성 출신이죠. 네. 그럼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대구시장보다 국회의원 쪽에 더 욕심이 있을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구시장 되면 공무원들하고 다 그만두고 싶을지도. 그 스타일이 국회의원 스타일로는 맞을 수 있는데 네. 시장 스타일로서는 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중랑구에 이거 제가 반농담인데 네. 김재현 의원이 시민고 출신이거든요. 아 네. 시민 출신이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같은 시민고 동문이 유시민. 유시민. 진짜 유시민 나오는 거 아니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만둔다고 하는데. 유시민. 야 이거 제목 요걸로 갑시다. 네. 김재원 대 유시민 되나. 시민고 매트. 일단 제목은 그걸로 갑시다. 시민고 매치. 네. 대구 중구 남구 이거 나중에 이거 팟캐스트 올릴 때 김재원 대 유시민 빅매치 열리나 요걸로 한번 낚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김재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 그리고 김재원이 요새 뭐지? 누구 지지하는 거죠? 아직 안 하나? 윤석열 지지. 근데 사실상 윤석열 아니야 맞아. 지금? 홍준표는 아니잖아. 네. 그러면은 홍준표는 지금 김용판이 홍준표 지지하던데. 네. 네. 홍준표 몇 명 붙었죠 대구 경북에. 네, 그 강석호 전 맞다 의원이 강석호 네, 붙었고. 붙었습니다. 강석호는 우리 갠데 김무성계 아닙니까? 네. 김무성계. 저는 대구 중구 남구에 이 사람 주목해 볼 필요 있다 봐요. 김병준. 김병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김병준은 그렇죠. 수성구를 가고 싶어 하겠지. 자기는. 근데 총선은 많이 남았고 그렇죠. 김병준이면 국회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김병준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병준, 김종인 양쪽에 다 끼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김병준 하면 노무현 정부 출신이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대선을 치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병준을 세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병준 출마 가능성 아직까지 거론 안 됐나요? 네. 그렇다면 거론 안 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던진 선지자로 또 한번 기록이 되겠습니다. 요즘 예언을 엄청 그렇네.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걸로 예언 코인으로 지금 지금 방송에. 예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네. 김병준도 충분히 거론될 만한 카드고 수성을도
조만간 또 어떻게 될지. 아 수성을에 뭐 있어요? 홍준표가 이제 아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니까 네.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네. 만약에 홍준표는 의원직 사퇴 안 할 겁니다. 제가 봐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요? 만약에 그 저는 뭐 정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홍준표가 된다 되면 네. 어찌됐건 뭐 의원직 끝나야 되니까 누가 될지는 봐야죠. 그러면 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제일 거의 시장 가능성이- 나오고 싶어 하잖아. 국회의원을 더 하고 싶어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채팅창에서 그냥 이걸 NO라고 읽으면 되나요? 이분이 네. 김병준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나와서 한 번만 하고 재선은 안 할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성에 만약에 재보선하면 그쪽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려고 나가는 거죠. 근데 요 자리는 그러면 또 중구 남구는 초선하는 거예요. 초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김병준 씨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까지만 근데 하는 뭐 걸로 해서. 그렇게 좀 폭을 넓히면 지난번에 총선 때 미끄러졌던 여러 또 초선 의원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 정태욱이나 아 뭐 등등등 뭐 있거든요. 아까 채팅창에서 유영희 장관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굉장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유명희 장관이 설득해서 장관이야 유명희가 본부장이죠. 통상교섭 본부장이네 본부장. 그렇죠. 유명희 본부장이 설득해서 정태욱 의원이 민주당 간판 달고 나온다면 재밌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네. 제로입니다. 거꾸로 민주당은 제로겠죠. 네. 거꾸로 정태욱 의원이 유명희 본부장을 설득해서 국민의힘 간판 달고 나오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아 근데 그러면 배신인가? 아 그럼 또 아이, 배신이다. 뭐 그냥 직업 공무원인데 뭐가 아니 근데 배신이야. 그거 밀어줘가지고 WTO까지 나갔던 거잖아. 반기문은 그러면 반기문 되고 한참 뒤에 나중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안 계실 때 된 거고 이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네, 거기에 그건 또 배신인데. 그 동구에 아 그 유명희가 민주당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죠. 없다고? 네. 왜? 뭐 대구하고 인연이 있지도 않죠. 남편 그냥 고향 아닌가? 네. 여기? 남편 고요 아 유명희 본부장은 고향이 대구가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아니 그 대구 며느리 하면서 오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그리고 나는 네. 이진숙은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왠지 힘듭니다. 이준숙이 좀 약간 흉조가 네. 윤석열 캠프에서 이진숙을 영입했다가 다시 뱉어냈거든요. 네.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의원이 같이만 있어서 뭐 김재수 전 장관 또 그 저기 기능장 출신의 그 김규환 김규환 전 의원 네. 네, 국회의원 했던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뭐 노리고는 있을 거예요. 하마평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네. 그러니까 대구 정치가 상당히 재밌어졌다. 그리고 사실은 중구가 예전에는 종로 같은 데였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대구의 종로. 거물 들어오는 데야. 네. 여기가.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중남구 계속 초선들만 박히는 곳이 됐는데 내가 사는 곳이고 우리 또 사무실도 우리 직장도 있는 곳인데 좀 좋은 큰 정치인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유시민이 와야 되겠네. 아, 진짜 시민고가 고등학교가 이 지역에 있었거든. 김재원 대 유시민 진짜 네.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토론은 재밌겠다. 토론은. 네. 그러면 선거 사무실을 인디공호삼 5층에 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이 스튜디오를 쓰시면 됩니다. 두 분 다 일로 오시죠. 계속 여기서 토론해 앉아가지고. 또 대구 경북에 재보궐 선거 지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수성을 뭐 말고 네. 다른 단체장이나 이런 이거는 거는 다 내년에 지방선거에 어차피 하니까. 지방선거를 하니까. 하여튼 뭐 지선도 당협위원장이 바뀔 거니까 그 당협위원장에 따라서 구청장 둘 다 초선인데 이분들이 뭐 어떤 정치적 야욕이 크시고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네. 두 분 다 그냥 동네 정말 아저씨들이시죠. 동네 일꾼들 출신인데 이분들의 거치도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야 될 거고 또 이제 시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원 또 구의원들이 민주당 쪽이 많아요. 이 동네가 한 6대 4 정도로 민주당이 많죠. 어디요? 중구요? 중구도 그렇고 아니요. 남구도 그렇고. 중구는 이 홍준현 홍준현. 의원이 네네네. 빠지면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2명, 국민의힘이 6명이 홍준현 의원이 옛날에 민주당이었다가 네. 탈당했다가 지금 유승민 캠프에 가 있어요. 네. 원래 바른
정당 새로운 보수당인가? 그렇죠. 새로운 보수당에 뭐 거의 간다가 참여했었죠. 홍준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제목에 다 써. 김재원, 홍준현, 유시민 뭐 예. 유승민 후보가 대구에 왔을 때 기자간담회 네.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네. 홍준현 의원은 좀 평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네. 옆에 그날 박중혁 기자가 갔었는데 네. 거기는 아닙니다. 왜 남쪽 커뮤니티에서 인기 좋지 않나? 거의 대통령감 아닌가? 그렇긴 한데 네. 뭐랄까 이게 지역에서 정치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분은 전국 정치인이죠. 홍준현 이제 전 의원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 현역입니다. 지금 어느 구의회죠? 중구. 중구 의회요? 네. 대구 중구. 그래서 자갈마당 그 네네. 이제 맞다. 건이 터지면서 그 질문을 했던 거죠. 홍준현 출마설도 우리가 한번 피워보죠 뭐. 우리 입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은 얘기 있나요? 다 끝났나? 다 끝났습니다. 소수 정당은 없나요? 뭐 우리 공화당이나 참 우리 공화당 대변인이 우리한테 맞습니다.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대구 경북에 이응 지읒 이응 게임이 있다. 그게 이제 사실 윤석열, 조원진, 유승민, 박정희 생가를 둘러싼 오징어 게임을 박정희 생가 안에서 우리 깐부할래? 뭐 싫어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때 우리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예전에 우리 공화당에서 그 젠더 갈등 관련한 논란에 논평에 나오면서 그때 우리 공화당 대변인이 이준석, 윤석열을 맹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부동산과 일자리로 힘든데 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가? 네, 이런 호통을 치셨던 이성우 대변인, 네. 우리 공화당의 네, 수석 대변인인데 이분이 뉴스 밑장에 공개 서한은 아니고 이제 그냥 서한을 주셨는데 우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천용길 유스민 발행인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이성우 수석 대변인입니다. BGM 하나 깔아라 좀 나중에. 네, 유튜브 유스민 채널이 있는 걸 오늘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달서갑에 출마할 때 이 김규현 기자께서 보도 메일 요청 메일을 보내셨는데 선거 끝나고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보도자료 하나도 안 들어왔겠네. 네. 급하게 준비 없이 무작정 대구로 내려왔던 소수정당 후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스민에 감사드립니다. 유스민은 좌우의 어느 쪽이든 간에 소수정당 네. 에 관심을 가집니다. 네, 대장동 타짜와 TK 오징어 이응 지읒 이응 게임 방송 잘 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좌우가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의 정치적 욕심에 의한 배신의 정치, 부정부패의 정치,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신의 정치. 네. 이준석, 윤석열의 반패미 연대 논평은 그 연장선상에서 쓴 것입니다.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소수의 특히 현 정부 여당과 관련 있는 분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100번 공감합니다. 박원순 실드 치고 네. 막 그런 사람들. 하지만 이를 고리로 삼아 여론몰이를 통한 여성운동 자체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야.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페미 논쟁도 여성인권 운동가들 내부에서 자체 정화를 해야 합니다. 이 정치권에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숟가락을 얻는 일이 불쾌해서 쓴 논평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독립언론, 진보언론으로서 많이 어려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가시는 길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네, 유스민 텔레그램 구독했습니다. 제가 202번째 구독자네요. 눈웃음. 네. 우리 공화당 대변인 또 응원하는 좌파 언론. 네. 조원진 전 의원께서 일찍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전용길 기자가 진정한 좌파다라고. 예. 그분들이 좌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분들은 배신자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아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배신자 유승민과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박정희 기념사업에 반기를 들었던 김수민 이렇게 둘이 투표 붙이면 내가 이길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이길 것 같아. 9대1로 이길 것 같아.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승민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대변인께서 네. 그 생각이 굉장히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고 이런 네. 게 굉장히 생각이 깊으시네. 네. 사실 우리 공화당의 당리당략에 비춰 보면 굳이 저렇게 접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네. 거잖아. 놀랍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구미시 지역 안에서 친박연합이라고 하는 당과 박정희 기념사 문제로 대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내가 친박연합은 친박연대랑 달라요. 여기는 박근혜 씨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데입니다. 박근혜 씨 사촌 오빠하고 관계가 있어요. 친박연합에 내가 들어가 봤어 홈페이지에. 근데 강령을 잃는데 시장 경제를 지지하면서도 그 나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가지고 해야 되고 복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강령이. 그래서 강령만 보면 그냥 뭐 보수도 아니야. 그냥 중도 정당 수준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한 게 강령 쓴 사람이 이게 친박연합과 같은 정당은 보통 이렇게 주축이 되는 분들은 대마 있고 조직력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막 나가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부족한 게 이론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론과 구실을 하는데 이거 쓴 사람이 옛날에 한때 운동권 출신이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친박연합의 강령을 기초한 사람이. 예. 아니면 이 박정희식 소위 말하면 네. 국가 독점 자본주의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내용이. 예, 거의 뭐 민주당 강령이라고 한들 혹은 뭐 국민의힘이 좌클릭할 때 냈던 강령 이렇게만 봐도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는 이성우 대변인도 혹시 운동권 출신이 아니신가? 이분 사실 조원진 전 의원 또 운동권 출신입니다. 네. 이분이 87년 6월 항쟁 당시인가 그때 한국외대 외대 나왔죠. 예, 복학생 협의회 회장이었어요. 예비역 회장인가 하여튼 예, 학교의 약간 시니어 운동권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조원진 의원은 김영삼계로 들어가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원진 또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 이성우 대변인은 그럼 대구가 지역구는 아니죠 이분. 네. 지난번에도 서울 나왔네. 지난번에 대구 달서구에 출마를 했던 거는 우리 공화당에서 좀 집중적으로 대구에 출마를 해야 권유했고.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왔던 거고 네.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서울 출신이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모셔보죠. 네. 과학도네. 네. 과학도. 과학도예요? 네. 생명과학, 생명나노공학 네. 출신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공화당의 안철수인가?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2주일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이대로 헤어지기가 굉장히 아쉬울 때가. 김수민 씨 이 정도면 네. 혹시 이 스튜디오 오지 말고 줌으로 합시다. 줌으로요? 그래 뭐 왔다 갔다 뭐 하려고 서울에서. 나도 힘들게. 한 번씩 또 대구 경북에 들르는 것이죠. 네. 서울에 그 주말엔 제가 별로 일정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씩 바람 쐬러 오는 김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그래요.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그렇죠. 언젠가는 또 주간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두렵다. 네, 이창원 대표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이런 시나리오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변함없이 또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지켜봐 주신 정치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발 팟캐스트 유튜브 업로드 때도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다음 주죠.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